이번 시간에는 본 교수가 직접 근무를 했던 국제수사기관인 인터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 대처를 위한 경찰 협력기구입니다. 탐정이 되기 위한 여러분들로서는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폴은 국제범죄 이외에 각 나라의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국제공조활동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ICPO,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폴리스 오가니제이션, 인터폴이라고 이렇게 약칭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18년 현재 190개국이 가입이 되어 있고 각국 경찰 간 협력 보장 및 증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범죄 예방을 위해서 상호 간의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이 다 정치적, 종교적, 군사적, 또 인종 이런 부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가능한 정치 문제라든지 종교 문제, 군사 문제, 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등 인종에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인터폴은 절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중국으로 도피했던 한국의 교주, 사이비 교주 정모 씨의 사례에 볼 때 본 교수가 직접 외사국장을 하면서 경험했던 사례입니다. 중국 공안과의 협조에 의해서 한국으로 송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내에서 강력범 범죄를 범하고 도망갔던 그런 사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종교범이었다는 이유에서 국내 송환하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한 것들이 제약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임무로서는 신속 또 시의적절한 정보 교환을 위한 국제범죄 정보를 구축하고 있고 또 사진, 지문, DNA, 도난 여건 등 또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 문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테러나 마약, 조직범죄, 인신매매 등이 가장 인터폴의 중요한 국제범죄가 되겠고 국제협력 증진을 위해서 총회나 각 대륙별 지역회의 등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법이라든지 각국의 중요한 수사활동, 모범활동 사례들을 모아서 전문 지식을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터폴의 상징물인 엠블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폴의 활동 범위는 지구 전체의 모양을 두고 있고요. 이 중심이 유럽이 되겠죠. 과거의 중심이 유럽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서 양쪽에 올리브 나무 가지를 넣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감람나무라고 하고 있죠. 올리브 나무 가지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엄중한 법 집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잠금과 양쪽에 저울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 집행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터폴 기가 있습니다. 상징물로서. 중앙에는 방금 설명한 인터폴 엠블럼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동서남북 양 사이드에서는 신속 정확한 인터폴 활동을 의미하는 번개 표시를 하였습니다. 인터폴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800년대 후반, 19세기 후반이 되겠죠. 유럽 지역 내 범죄가 점점 광역화되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면서 국경을 넘나들면서 국내적인 범죄에서 국제범죄로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범죄 대처를 위한 국가 간의 협력기구의 필요성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 차대에 이태리와 프랑스의 경계 지점에 있는 카지노의 나라 모나코 왕자 알버트 1세가 최초로 국제 형사 경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미 그 알버트 1세는 국제 범죄의 피해자였습니다. 당시에 국제 회의를 개최하고 국제 행사를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고에서 많은 보석과 현금을 탈취당했던 그런 상태였는데 이태리로 도망간 범인을 잡기 위해서 수사국장을 불러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수사국장이 이태리 국경을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사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폴이 필요하다는 걸 제일 먼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유럽 14개국 경찰관 법학자를 초청해서 최초의 원형인 인터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923년에 가서 국제형사경찰위원회, 현재의 인터폴 형태에 가까운 ICPC가 창설이 되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비엔나 경찰청장이었던 요한 쇼버 박사가 주재를 했는데 이 ICPC는 1956년도에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제형사경찰기구 ICPO, 인터폴이 설립이 결의가 되었고요. 1971년에 와서는 유엔 경제사회이사에서 인정하는 인터폴을 정부한 국제기구로 인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에는) 인터폴 사무총국을 그 전에 있던 프랑스 파리에서 동남쪽 500km 지점에 있는 프랑스 리옹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이전을 하게 된 사유는 파리 외곽에 있던 인터폴 사무총국이 폭탄 테러를 받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지역인 리옹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유엔 총회에서는 인터폴에 옵서버 자격을 부여를 하고요. 1996년입니다. 2005년에는 국제형사재판소 ICC와 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2018년 현재 190개국이 가입 중인 세계 제2의 국제기구입니다. 인터폴은 국제연합에 속해 있는 기구가 아니고 동등한 제2의 국제기구로 활동을 하고 있고, 참고로 유엔 국제연합은 2017년에 193개국입니다. 3개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북한 등 소말리아 등 적성 국가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폴은 190개국이 되겠습니다. 사무총국이 인터폴 리옹에 있습니다. 본 강의자도 처음에는 유엔이 있던 뉴욕이나 파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발령을 받기 전에 리옹에 소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저기 가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잠시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부 전경입니다. 앞쪽에는 알프스에서 지중해로 흘러가는 로온강이 흘러가고 있고 뒤쪽은 200년 된 파크 네트도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인터폴 사무총국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외부 전경입니다. 건물 형태가 6층 건물로 팔각형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게 내부 전경으로서 상층부가 뚫려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폴 내부 건물로 들어가기 위한 현관문이 되겠고요. 방금 설명한 로온강에 있는 리옹시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로온강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인터폴의 조직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너럴 어셈블리, 최고의 의결기구죠. 총회를 보좌하는 집행위원회, 1년에 4차례 내지 6차례 정도 집행위원회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각종 예산, 중요한 의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총괄, 인터폴의 사무를 보게 되는 사무총국이 있고요. 각 나라별로 국가중앙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총국에는 경찰사무차장과 행정관리차장이 있습니다. 경찰사무차장은 NCB, 각국 나라별로 190국에 대한 NCB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 경찰 업무를 지원하게 됩니다. 나라별 지원과 또 필요한 각 기능별 경찰 업무를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범죄수사국이 있고요. 각 지역 사무소를 관리하는 관리국이 있습니다. 행정관리차장은 인터폴의 살림을 하는 재정관리국, 그 다음에 각종 IT 등 각종 정보기술 지원국이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인터폴의 정책, 재정, 활동 계획 등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입니다. 매년 한 차례 서로 다른 회원국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합니다. 정기회의 개최는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아시아에서 했으면 내년에는 아메리카나, 아프리카, 유럽,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999년 10월 달에 제68자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가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한국에서 또다시 개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각 회원국의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이 되어서 총회에 참석하게 되고요. 총회에서는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동의, 또한 인터폴 총재 및 각 대륙별 집행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집행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총회에서 상정된 의제와 결의안을 집행하고 감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폴 사무총국에 대한 행정 업무를 감독하게 되는데 구성으로서는 총재 1명과 총재 소속이 아닌 타 대륙의 부총재 3명이 포함됩니다. 제가 근무할 당시에는 총재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총재들은 유럽 1명, 아시아 1명, 아메리카 1명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집행위원 9명은 대륙별로 아시아 3명, 미주 3명, 유럽 4명, 아프리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4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최초의 인터폴이 유럽에서 탄생이 되었고 유럽이 나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배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터폴 총재는 총의 시 참가국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회원국 대표 중에서 선출하게 되고 임기는 4년입니다. 총재는 총회 및 또 집행위원회 때 회의 주재 및 토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당시 인터폴 총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키 셀레비가 저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54차 유엔 총회 인권위원회 의장, 그리고 02년부터 04년까지 인터폴 집행위원 아프리카 지역 회장을 역임했었고 24대 인터폴 총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위원들입니다. 총재 및 부총재인데 방금 설명드렸듯이 제키 셀레비 총재가 아프리카였습니다. 여기는 아메리카 대표로 칠레, 헤레라 집행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는 9분이 싱가포르 경찰청장이 하게 됐습니다. 유럽 대표는 당연히 루돌프 롱코니 이태리 대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륙별로 세분을 하였습니다. 집행위원들 소개입니다. 대륙별 집행위원입니다. 아프리카의 알제리 집행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경찰청장인 모조니 경찰청장이 대표위원을 했습니다. 아메리카에는 미국 대표로 토마스 푸엔테스 대표가 하였고요. 브라질 대표로 산토스 대표가 아메리카 집행위원을 맡게 되었고요. 그 당시 아시아에서는 저하고 인도 대표가 당선이 되었었는데 저와 인도 BJ 샹커 대표가 똑같은 2006년도에 당선이 돼서 3년간 임무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대표, 러시아 대표, 그 다음에 독일 대표 있는데 콘스탄틴 마샤벨리가 저하고 같이 2006년에 당선이 되어서 3년간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터폴 사무총국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폴 활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설 행정기관으로 365일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곳입니다. 사무총장을 정점으로 2명의 차장 산하에 6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개국은 아까 조직도에서 봤듯이 전문범죄수사국, 각국 경찰청 외사국을 지원하는 NCB 지원국, 경찰업무지원국, 또 지역관리국, 재정관리국과 정보기술지원국이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사무총국의 업무 최고 책임자로서 총회에서 임명하게 됩니다. 임기는 5년이고 연임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법집행 분야의 전문성 식견을 지닌 회원국에서 고위급 인사 중에서 선발하게 되는데 저가 근무할 때는 미국 로널드 사무총장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당시 사무총장은 로널드 K 노블이었습니다. 미국 사람이었는데 뉴욕대 법대 교수였고 미국 재무부 차관을 거쳐서 제7, 8대 인터폴 사무총장을 역임을 하였습니다. 내셔널 센트럴 부루라고 국가중앙사무국이라고 하죠. 사무총국과 회원국 상호 간의 협력을 위한 회원국 내 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회원국 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때
국가중앙사무국에서 실시하게 되고 또 해운국 내의 타 법행기관과 국제공제 업무 관련 협력을 하게 됩니다. 각종 법무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관세청이라든지 이런 마약 관련 국가 협력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폴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활동이나 협력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인터폴은 회원국 간의 주권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각 나라 수사권에 대해서 침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인터폴이 한국의 인터폴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 없고 다만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리카 국가라든지 타 아시아 국가의 주요들이 협력을 요청해서 상호간에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성의 원칙으로서 지리, 언어, 인종을 불문하게 되고요. 또 타 기관 간의 협력을 당연시하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세청, 마약관리국, 또 테러 관련한 기관들 이런 기관과 인터폴은 협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형사범 집행, 살인, 절도, 강도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나라로 도망간 범법자에 대해서 인터폴이 서로 협력하여서 형사법을 집행하게 되고요. 재정 분담금 규모에 대해서는 불문하고 평등성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재정 분담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이나 재정 분담을 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작은 국가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분담금을 못 내는 국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총회에서 각각 한 표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평등성의 원칙이라 하고 있고요. 업무 방식은 유연하게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 국제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입니다. 테러, 마약, 조직범죄, 지능범죄, 인신매매 이러한 국외 도피 사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인신매매나 마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런 그 불법 자금이 조직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테러 조직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요. 국제범죄 대응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또 타 국제기구와의 협력, 유엔이라든지 각종 경제사회, 이사회 등과 협력해서 이러한 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폴 적색 수배 발행을 통해서 국외 도피 사범에 대해서는 검거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입니다. 테러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국제 테러 조직에 관련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고요. 무기, 폭발물에 대한 추적 시스템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각종 국제 행사 관련해서 보안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부쩍 늘고 있는 재정지능 범죄에 대해서는 돈 세탁 관련한 국제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고요. 위조 신용카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달러나 유로화 등에 대해서 위조 통화 식별 관련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도난 분실한 여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국에서 출입국 업무를 하는데 인터폴에서 지원 및 자료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과 마약 범죄에 있어서는 마약 관련 보고서를 해마다 작성해서 각 NCB, 각 나라 국가중앙사무국에 배포를 하고 있고요. 조직과 마약 범죄에 대처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국제기구와 협력체제 구축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지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주로 인신매매 관련한 범죄 경로를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해서 각국의 그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음란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나라에 배포해서 이러한 범법자들이 활동할 수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범죄자 인적 자료, 각종 지문이나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두고 있고요. DNA 자료, 그 다음에 공항이나 세관 등지에서 분실한 또 여행지에서 분실한 이런 여건들이 각종 테러나 이런 범법 행위에 범죄 행위에 활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분실 도난 여건 데이터를 인터폴에서 모아서 각 나라별로 다 보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미술품, 문화재 이런 부분들, 가장 고가품 차량들, 중요한 차량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각 나라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7만 건, DNA 6만 건 정도에서 거의 한 2천만 건 가까이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입니다. 인터폴 전용 통신망을 I-24/7이라고 읽는데 24시간 일주일 내내 전용 통신망 쉬지 않고 활용한다는 뜻에서 I-24/7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해양군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교류 및 공유하고 있고요. 한국 도난 여건 자료를 사무총국에 제공을 해서 이미 외교부와 협의해서 인터폴에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긴급한 사건 발생 시 회원국 간의 지원 강화입니다. 사무총국 내에 커맨드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상황실에서는 각국에서 일어난 중요 테러 사건이나 폭탄 사건 같은 때는 긴급 사건 대응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우즈베키 타시켄트, 벵글라데시 등 폭탄 테러, 좀 뉴욕의 9.11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사건 대응팀이 구성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고 또한 각 나라별로 전파를 하게 됩니다. 동남아 지역에 쓰나미가 났을 때도 저희 인터폴에서 재난 희생자 확인을 위해서 전문 요원들이 파견되어서 일일이 신문이라든지 지문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치아라든지 각종 자료를 통해서 피해자 신원을 확인해서 보호자라든지 소속 국가에 돌려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동남아 지역 쓰나미 때에 많은 외국인들이 태국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일일이 다 확인해서 보낸 실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터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인터폴은 1964년 9월 30일 제33차 인터폴이 설립되고 난 1956년에 인터폴이 설립되어서 됐으니까 8년 정도 후에 베네수엘라 총회시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경찰적 외사국 인터폴계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중앙사무국으로 처음으로 위치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들은 68차 인터폴 총회를 서울 힐튼 호텔에서 당시에는 136개국 회원국 6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도 9월 달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75차 총회에서 신임 인터폴 집행위원 아시아 대표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는 152개국 회원국 600여 명이 참석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사국장과 경합 끝에 제가 당선이 되어서 3년간 집행위원 임무를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 자료를 올렸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터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식 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다.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폴리스 오가니제이션 인터폴이다. 나 회원국 경찰 간 협력 보장 및 정진을 목적으로 국제범죄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다 정치, 종교, 군사, 인종 관련 사항도 간섭할 수 있다. 라 현재 인터폴은 세계 제2의 국제기구이다.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다입니다. 인터폴은 정치, 종교, 군사, 인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이 금지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죠.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폴의 정책, 재정, 활동 계획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은 무엇인가? 가. 총회, General Assembly. 나. 집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 다. 인터폴 사무총국, General Secretariat. 라. 국가중앙사무국, National Central Bureau.
정답은 가입니다. 총회는 인터폴 정책, 재정, 활동 계획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관입니다. 각 회원국 정부에서 임명된 대표단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최고 의결기관은 총회가 되겠습니다. 문제 3번입니다. 다음 중 인터폴 활동의 원칙이 아닌 것은 가. 회원국의 주권 존중, 라. 평등성의 원칙, 다. 업무 방식의 유연성, 라. 특수성의 원칙. 문제가 다소 까다롭죠. 답은 라입니다. 인터폴이 활동하기 위한 협력상의 원칙에는 지리, 언어, 인종을 불문한 보편성의 원칙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특수성이 원칙은 아닌 것입니다. 본 교수가 근무했던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는 도시는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외교관이나 경찰 학자들이나 수사관들이 인터폴이 있는 곳은 유엔이 있는 곳이 아닌가, 뉴욕이 아닌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특별히 내었습니다. 사무총국이 있는 도시는 가 뉴욕, 나 런던, 다 로마, 라 리옹. 라.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는 도시는 리옹입니다. 각 나라의 수도는 대도시가 아닙니다. 리옹은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파리에서 동남쪽으로 한 500km 정도, 떼제베로 가게 되면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곳인데 원래 파리에 있다가 리옹으로 옮겼죠. 파리에 있던 지역이 장소가 협소하고 너무 테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리옹 있는 시장이 아주 안전한 지대인 공원과 로온강 사이에 있는 안전지역으로 유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무상으로 임대하게 되고 인터폴은 현재 있는 리옹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터폴 사무총국이 있는 리옹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요약해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터폴 개요로서 인터폴은 국제범죄 대처를 위한 경찰협력기구로 정식 명칭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이다. 또 회원국은 190개국이다. 경찰 간 협력 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국제범죄 예방 및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무로서는 국제범죄 정보 교환,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범죄 대처, 국제협력 증진,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2018년 현재 인터폴은 190개국 가입 중인 세계 제2의 국제기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폴 조직은 총회 밑에 집행위원회와 사무총국, 국가중앙사무국이 있고 사무총국은 2기 차장인 경찰사무차장과 행정관리차장, 경찰사무차장 아래에는 NCB 지원국, 경찰업무지원국, 전문범죄수사국, 지역사무소 관리국이 있고 행정관리차장에는 재정관리국과 정보기술지원국이 있습니다. 인터폴의 주요 활동은 주요 국제범죄에 대한 적극 대응을 활동하고 있고 각종 범죄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각국에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긴급 사건 발생했을 때는 회원국 간의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인터폴은 1964년 9월 30일 날 베네수엘라에서 개최된 제33차 인터폴 총회 시에 회원국으로 처음 가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제68차 서울 인터폴 총회를 136개국 회원국이 가입한 가운데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75차 총회에서 신임 인터폴 집행위원으로 당선돼서 3년간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